네, 지금 시각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지 23년 흘렀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진 2013년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는 추징금 전액 납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논란을 좀 오늘 뉴스 소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냈고 남은 추징금은 얼마예요? 일단 미납한 금액이 한 900억 원 남짓 정도 남아 있고요. 예. 애초 이제 처음 추징금 선고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205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997년도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데요. 네. 그때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는 8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추징금만 지금 남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해 312억 원을 추징을 했고요. 네. 2000년에는 구형 벤츠 승용차, 2003년에는 가전제품과 진돗개 2마리를 경매에 붙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때 보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네,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2003년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추징금 환수는 큰 소득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1,005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전 씨 차남이 소유한 오산 임야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만약에 여기서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75억 원이 추가로 추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까지 다 합쳐도 900억 원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9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죠, 일반인들은. 이거 강제 추징할 수는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추징금 납부가 쉽지 않은 건지. 근데 강제 추징을 한다고 하는 게 예.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강제 추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다고 하면 추징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징금을 낼 의사는 애초부터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둘째는 판결 초기에 추징 의지가 부족했던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판결 초기에 추징 의지가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97년도에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 결정이 났으면은 네. 그 금액에 대해서 곧바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징금을 환수할 의지를 보이면서 전 씨를 비롯한 전 씨에서 파생된 재산까지 다 추징하는 이런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추징금을 환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기간 동안에 한 23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예.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다 돌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비교해서 같이 그 추징 결정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97년도에 2,628억 원 추징 받았거든요. 예. 근데 2013년까지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납부 끝냈어요? 예, 다 납부 끝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만 지금 이제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명의를 다 돌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10월에 추징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게 추징 시효가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추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막 일었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때 통과된 게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추징법은 사망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추징을 계속하면 단 1원이라도 추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10년마다 계속 추징 시효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추징한다고 하면은 범죄인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거든요. 근데 전두환 추징법은 그 재산, 범죄인을 통해서 파생된 재산들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 굳이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제3자로 돌려놨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맨 처음에 그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3자로 갔든 4자로 갔든 전부 추징할 수 있도록 네. 추징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징이 좀 더 강력하게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검찰이 갑자기 추징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 이전엔 추징 의지 사실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전두환 씨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 근데 그 이전까지는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 전두환 씨 집 정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왜요? 집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때 처음으로 전두환 씨 집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금속 탐지기 가져간 거는 예. 땅에 혹시 금고 묻어둔 건 아닐까? 예. 혹시 금괴 같은 거 둔 거 아닐까? 이래서 금속 탐지기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금속 탐지기는 별 소용이 없었고요. 대신에 집안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네. 그 여러 점을 이제 환수 조치했고 특히 이제 전제국 씨 쪽으로 재산이 많이 가 있었어요. 전제국 씨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제국 씨는 미술품 애호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한 수백여 점의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미언 허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현대 미술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겸재 정선 뭐 해가지고 국내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즐비하게 보관이 돼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했고 네. 그래서 이때 그 그림을 포함해서 550억 원 정도를 추징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전제국 씨 쪽이 이렇게 궁지로 몰리니까 뭐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제국 씨가 나서가지고 사과하고 모든 추징금을 다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20억 원 정도씩 추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 원을 추징 결정 받았는데 이걸 다 납부를 했고 더 권좌에 오래 있었던 전두환 씨는 2,205억 원인데 지금 900억 원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 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항상 어디 뭐 법원 갈 때 나오는 그 연희동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전제국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검찰에 잡힐 진술서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연희동 집의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 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검찰이 2017년하고 2018년 두 차례 전제국 씨를 만나서 네. 연희동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이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든 뭐 해서. 예. 그러니까 기부 찬압 못하겠다고 전제국 씨가 말을 바꿨어요. 그 이전엔 다 체납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예. 검찰이 공매 절차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전제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예.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임을 해서 네. 캠코가 이제 이 집이 한 102억 상당 되거든요. 시가로. 102억. 예. 그러니까 공매를 공고를 하니까 곧바로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반격이요? 네. 셋째 아들의 부인 이윤혜 씨가 이의 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연희동의 집은 원래 두 채였어요. 네. 두 채였는데 그거를 하나로 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본채라고 지금 얘기하는 곳은 이순자 씨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별채라고 지금 불리는 곳은 전두환 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87년도에 옆집을 사들여서 담장을 허물고 한 집을 만들어 놨어요. 네. 2003년도에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건 재산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별채가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강제 경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경매의 낙찰자가 처남이 이창석 씨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참. 삼자니까. 네. 이창석 씨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윤혜 씨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경매로 이창석이가 다 추징해서 돈까지 다 줬지 않느냐. 네. 그걸 내 집이 된 걸 왜 또 추징하느냐. 이중이다 이건. 이중 집행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캠코가 계속 입찰을 개시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두환 씨의 전 비서 이택수가 나섭니다. 네. 공매 처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참 재밌는 게 전두환 씨 집이 지금 본체는 이순자 씨 명의로 그리고 원래 그 별채는 전두환 씨 명의로 돼 있다가 셋째 며느리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집 정원은 이택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집이 본체 별채에다가 정원까지 다 소유자가 달라요? 네. 이 예전에 전두환 씨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원은 이건 내 거 아니냐. 예. 왜 이거를 공매에 붙이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네. 근데 행정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아, 또 받아들여져요? 네. 그래서 공매 절차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재산 29만 원이다. 이 얘기는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네. 뭐 여러 가지에 뭐 빗대서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진짜 돈 없는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은 없다 그래요. 뭐 29만 원 얘기도 그것도 와전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전 씨 행동을 보면은 아시잖아요. 네.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하는데 뭐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뭐 그리고 골프도 잘 치고 타수도 잘 암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열었는데요.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은닉된 재산들이 너무 많고 네.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돼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할 수 네. 있다는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씨가 집권 시절에 그때 자기 부하들한테 돈을 많이 갖도록 해주고 그 네. 부하들이 자기가 돈을 갖고 있다가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우리 한때 우리를 이끌었던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가끔씩 현금으로 한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몰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을 이용해서 취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들, 불린 재산들 여기까지도 압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족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전재국 씨예요. 예. 사업도 많이 했고 출판사도 갖고 있잖아요. 출판사 이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추징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넘겼던 회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자기 월급을 40% 넘게 올렸다고 해요.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서 급여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법인카드도 받아서 법인카드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면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한 4,100만 원을 썼고 주점 등에서 한 2,300여만 원. 또 음반 구매와 골프장 이용에도 1,400만 원.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호텔과 음식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한 62만 원짜리 식사도 하고 평창동 라이브 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 씨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다 받았고 네.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납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부는 출장 중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재국 씨 재산도 다 국가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출판사나 이런 그거 것들이 하고 나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피해가지고 여전히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3629님 환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수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김태년 원내대표 전 씨 사후에라도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환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합니까? 참 이게 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예를 네. 들어서 전두환 씨가 지금 나이가 90세거든요. 네. 근데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예.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과연 추징이 가능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하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소송을 연희동 집 공매 들어갈 때 공매 절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송 여러 건 냈다고 할 때 네. 그때 위헌 심판 청구도 냈어요. 아 그래요? 전두환 추징법 자체가 이게 위헌이다. 근데 지난 2월에 그 추징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자 이름으로 숨겨둔 전 씨 일가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일단은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징법에 따라서 1원이라도 환수하게 되면은 그 당시부터 10년 동안 추징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징시효가 끝날 때 1원이 환수가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시효가 또 연장되고 또 그다음에 1원이면 10년 동안 연장되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추징 대상이 문제인데요. 전두환의 불법 재산에서 뻗어나온 재산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동안에 빠져나간 게 다 이것 때문에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입증하려면 전두환 씨가 살아있다고 하는 전제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씨 사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가 됐는데 국회 통과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18 때 인터뷰를 5.18 나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5.18을 지금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두환 사후에 어떤 느낌이 들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21대 국회에 들어서면 이와 관련해서 좀 뭔가 입법 활동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진상규명특별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역사왜곡 처벌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진상규명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이제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2년 동안 활동하고 1년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났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역사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좀 앞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소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